민족사관고등학교 수석이야? 야, 그럼 쟤는 서울과학고등학교도 수석 아니었을까? 최명재 이제 파스테르 회장님 그 사업으로 번 돈을 이걸 가지고 뭐 개인의 영달을 위해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사회에 이바지를 하고 싶다. 근데 이제 어머니가 그럼 서울과학고 떨어졌을 경우에 보험을 대비해서 민족사관고를 4차까지 보자. 이제 여기서부터 얘기가 좀 재밌어지는데, 개업하고 얼마 안 돼서 작년이구나, 한 1년 6개월 전쯤에 토요일날 이제 드디어 토요일이니까 이제 오늘은 좀 집에 일찍 가서 쉬어야지 이러는데 카톡이 갑자기 치대랑 의대 때 친했던 뭐 최근에 연락통 안 했던 애들한테 한 10명한테 막 카톡이 와 있는 거예요. 그 캡처 화면과 함께. 그러니까 지금은 저번에는 인스타 화면이 최근에 캡처가 됐지만 그 서울대생들만 이제 들어오는 서울대생 커뮤니티가 있어요. 스누라이프라 그래서 약간 익명 게시판 같은 게 있어요. 거기에 뭐 이런저런 서울대생들이 얘기를 하는 건데, 거기에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제가 치과를 개업했으니까 서울대, 공대, 의대, 치대 다 다녀보신 분 뭐 이렇게 해서 그거를 이제 제목으로 제 치과 이력 올린 거를 캡처해서 올린 거죠. 엄청난 리플가 다 서울대생이 들어갈 수 있는 데인데도 사실 뭐 서울대생이 봐도 뭐 말도 안 되는 미친 이력이죠. 그러니까 좋다는 게 아니라 뭐야 뭐 이런 미친놈이 있어 이런 느낌의 이력이니까 그게 한 3시간 정도 동안만 올라 있다가 누가 이제 그걸 올린 거죠. 저 개인정보가 너무 노출이 된다. 서준석이라는 사람에 이거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왜냐면 또 서울대생들이니까 그런 거에 민감하잖아요. 그런 법적인 것도 그렇고. 그래서 3시간 정도 노출됐다 내려갔는데 그 3시간 동안 엄청난 조회수랑 리플이 달렸다고 그런 거죠. 뭐 이런 인재가 뭐 왜 결국은 치대를 마지막으로 갔을까, 공대하고 유학 갔어야 되는데부터 시작해서 이래서 의대 치대가 인기가 있는 거구나, 뭐 이런 한탄부터 시작해서 뭐 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리플들이 한 뭐 몇백 개 뭐 이렇게 달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캡처해서 제 의대랑 치대 동기 뭐 동생이나 뭐 친구들이 막 보내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작 스누라이프 아이디는 있는데 비밀번호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거를 들어가서 보고 싶은데 이제 진료 본다고 못 들어가기도 했고, 나중에 비밀번호가 기억이 안 나서 비밀번호를 다시 갱신해서 들어갔을 때는 그 글이 내려가 있었어요. 다행이었어요. 왜냐면 저는 사실 그게 그렇게 알려지는 게 별로 좋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인상 깊었던 리플 중에 하나가 거기에 이제 그런 게 달렸었다고 치대 동생이 캡처를 해서 보내줬어요. 민족사관고 수석 입학은 좀, 이거는 민족사관고는 내가 조사해 보니까 수석 합격자를 발표를 안 한다. 합격자는 발표를 하지만. 그래서 이거 수석 입학 이거는 굴한 것 같아. 이거 빼면 딴 건 다 사실임. 이렇게 누가 리플에 쓴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저랑 친한 치대 동생이 형 서울과학고는 알았는데 민족사관고 붙은 건 몰랐는데 그 민족사관고 수석 입학자를 발표 안 한다는데 형 수석 맞아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동생이. 그때 이제 동생한테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때 당시에는 저한테도 되게 큰 일이었고 되게 시트콤 같은 일이었지만 저도 이제 세월의 흐름과 함께 또 다른 일도 많이 벌어지기도 했고, 뭐 요즘은 얘기하면 정말 자랑거리가 될 수 있지만 적어도 저희 때는 서울과학고를 그러니까 서울과학고랑 민족사관고를 동시에 붙고 민족사관고를 간 학생이 한 2명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서울과학고랑 민족사관고를 동시에 붙은 애가 한 20명 있었는데 그 중에 저 포함해서 18명은 서울과학고를 갔고 민족사관고는 2명만 간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아마 정확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민족사관고 수석이라는 게 딱히 크게 자랑할 만한 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뭐 그래도 수석인 건 사실이고, 그래서 그 수석인 거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 이제 4차까지 보고 저는 민족사관고의 합격자 발표를 받아요. 96년에. 그때는 이제 12월 한 중순인가가 고입선발고사여가지고 서울과학고 그 정시 시험이 12월 중순인가 1월 중순인가 아무튼 되게 늦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입선발고사 공부를 죽어라 하고 있죠. 고입선발고사 이제 성적 잘 받으려고. 아직도 기억해. 200점 만점이었어요. 한 문제당 1점이어가지고 한 개 틀리거나 다 맞고 막 이랬어야 됐거든요. 이제 그때 갑자기 교장 선생님이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가 옵니다. 합격했는데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서류적인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거 안 내고 있었거든요. 안 내고 이제 저는 민족사관고 안 가고 그냥 서울과학고 시험을 보려고. 뭐 서울과학고 떨어지면 그때서야 이제 등록을 하려고. 근데 준석이가 왜 등록을 빨리 안 하나요? 다른 합격자들은 거의 다 등록을 했는데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뭐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서울과학고 붙고 민사고 붙은 애들 중에 서울과학고 등록하고 민사고 등록 안 한 애들이 막 생기니까 이제 저한테도 전화를 한 거였죠.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가 얘기를 합니다. 준석이가 서울과학고를 더 가고 싶어 해서 이제 민사고는 지금 이제 서울과학고 시험을 보고 이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교장 선생님이 이제 알겠다 그러고 이제 처음에는 끊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갑자기 저희 집에 이제 한 다음 날인가 며칠 있다가 제가 이제 학교에서 수업 끝내고 집에 왔더니 엄마가 얼굴이 되게 어둡고 막 저한테 막 준석 어떡하니 이러고 계신 거예요. 그래갖고 엄마 왜 했더니 좀 전에 그때는 뭐 번호가 찍히지도 않으니까 집 전화니까 모르는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웬 강원도 교육감이라고 자기를 소개한 사람이 목소리도 이제 지긋하신 분이 준석이가 민족사관고등학교 시험을 보고 합격을 했기 때문에 서울과학고는 시험을 볼 수가 없다. 접수 자체가 안 된다. 시험 접수 자체가.
왜냐면 소위 말해서 이중 지원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이제 특목고는 뭐 요즘처럼 뭐 영재고, 국제고 이런 게 없고 외고 아니면 과학고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과 성향이 강한 애들은 서울에도 뭐 많은 외고가 있지만 보통 대원외고 아니면 한영외고, 대원외고가 이제 더 위였고 그다음 한영외고, 과학고는 제가 간 서울과학고 아니면 한성과학고, 이 두 개를 하는 건데 외고랑 과학고를 동시에 지원하는 거는 법적으로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한성과학고랑 서울과학고도 동시에 지원하는 것도 안 됐었고요. 마치 뭐 대학교도 보면 뭐 가군, 나군, 다군 있으면 군에서 하나씩만 하지 동시에 두 개 지원하면 둘 다 불합격인 것처럼 시험도 못 보고, 그래서 강원도 교육감이 전화를 해서 민족사관고등학교도 특수목적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이미 민족사관고등학교 입학시험 원서를 내서 합격까지 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너는 서울과학고 정시 모집에 접수를 할 수 없다. 교육감은 사실 교육청에서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놀래가지고 자기는 두 개 다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두 개 다 지원해서 과학고 간 애들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물어봤더니 걔네들은 마지막 최종 시험을 시험 보러 안 왔으니까 상관이 없다. 아드님은 그 민족사관고등학교 최종 4차 시험을 보러 왔기 때문에 그 순간 서울과학고 정시 모집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진 거다. 만약에 서울과학고 정시 모집에 지원을 하면 그냥 두 학교 다 불합격 처리돼버린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저희 어머니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저를 설득을 합니다. 준서가 이렇게 되는데 엄마가 몰랐다. 그러니까 너 그냥, 엄마는 사실 서울과학고보다 민족사관고가 더 좋은 것 같아. 그냥 민족사관고 가자. 저는 완전 충격을 받죠. 민족사관고등학교 싫었다기보다는 그냥 제 친구들이랑 제가 중학교 때 열심히 대치동에 서로 재밌게 친해지면 수학 문제도 풀고 너무 같이 공부도 하고, 걔네들이랑 제가 중학교가 달랐단 말이에요. 다 대치동에 있는 중학교 다니는 애들이었고 걔네들이랑 같은 고등학교를 가서 더 친하게 수학 문제도 풀고 놀고 싶었어요. 그냥 어린 마음에. 민족사관고등학교 정말 좋은 학교인데 민족사관고등학교가 막 죽어도 싫어 이건 아니었는데 그냥 마음에 안 끌렸던 게 두 가지. 일단 강원도 횡성에 있다는 거. 저는 유학도 외국에 오래 있기 싫어서 안 간 사람인데 저는 약간 그냥 익숙한 장소에 계속 있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잠도 웬만하면 집에 가서 자려고 그러고 친구 집에서 잘 안 잘라 그래요. 근데 고등학교 때부터 막 횡성에 가가지고 막 집에서 떨어져서 사는 것도 싫었고, 또 이 두 번째는 뭐 웃기다면 웃길 수 있는데 저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정말 진지하게 민족사관고등학교를 여러분이 네이버에 검색을 하거나 이러면 교복이 한복입니다. 그것도 막 세련된 생활 한복이 아니고요. 정말 무슨 훈장님 같은 한복 있어요. 어린 마음에 정말 한복 입기가 더럽게 싫은 거예요. 정말 너무 싫었어요. 저걸 왜 입나 싶고, 나는 지금도 그렇지만 되게 운동복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냥 편한 티에 정말 캐주얼하게 좀 입고 싶은데, 그리고 서울과학고등학교가 되게 좋았던 게 사복이거든요. 거기는 교복도 없고 두발도 자유였고. 근데 제가 중학교 때 배재 중학교가 원래 1학년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2학년 때 갑자기 머리는 3cm의 교복을 입히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2학년, 3학년을 중학교 때 2년간 그러고 살다 보니까 저는 교복도 너무 싫은 거예요. 포멀한 옷도 신고 좀 편하게 입고 싶고, 그렇다고 막 멋내는 게 아니라, 근데 심지어 한복이야. 그게 어린 마음에 그거를 3년간 입을 생각을 하니까 그냥 어린 마음에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막 울고 부는데 엄마가 뭐 어쩌겠어요. 뭐 교육감이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요즘은 뭐 네이버에 검색도 해보고 뭐 이렇게 요즘 워낙 뭐 그런 보이스피싱도 많으니까 그런 얘기하면 이름이랑 소속을 정확히 밝히시죠 뭐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때는 그런 시절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준서가 너가 과학고를 원서 접수를 하면 너가 민족사관고도 떨어지고 과학고도 떨어지니까 엄마가 정말 미안하지만 그냥 민족사관고 가자. 너 같이 공부했던 뭐 정수나 현주나 이런 애들 다 서울과학고 가 있어서 엄마도 정말 미안하지만 그래도 민족사관고 가야겠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한 일주일 정도를 공부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거의 식음을 전폐하고 막 울고 막 엄마한테 때려 쓰다가, 저도 뭐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제가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마침 저희 아버지가 중앙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중앙고등학교가 이제 저희 아버지 시절에 나름 공부 좀 잘하는 학교여서 저희 아버지가 경기고등학교도 아깝게 떨어지고, 경기고등학교가 지금으로 치면 되게 과학고 같은 되게 좋은 고등학교였거든요. 요즘 뭐 정치인들 다 뭐 경기고 서울대 막 이러잖아요. 근데 중앙고등학교도 공부를 잘하는 학교여서 중앙고등학교 동기 친구 중에 알고 봤더니 예전에 좀 친했던 친구 중에 서울과학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울과학고등학교 영어 선생님한테 연락을 해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우리 아들이 이렇게 서울고등학교만 목표로 하고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성적도 좋고 막 전교 1등을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민족사관고등학교를 붙었는데 이렇게 꼬여서 교육감이 연락이 와서 이런 상황이 됐다. 그랬더니 이제 그 선생님이 처음에 아니야, 원서 접수는 해도 될걸? 원서 접수까지는 아마 상관이 없을걸? 나중에 붙고 나서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얘기를 저희 아빠한테 해요. 작년에도 민족사관고등학교 붙고 서울과학고 붙었는데 서울과학고 오는 학생이 있었어. 최종까지 붙였는데?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다시 전화를 합니다. 민족사관고등학교 교장선생님한테 일주일 있다가, 선생님, 저희 남편이 서울과학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을 알아서 봤더니 작년에 실제로 붙고 서울과학고등학교를 간 학생이 있다고 합니다. 1기 민족사관고는 1기 시험을 붙고.
그랬더니 이제 그게 사실이었고요. 근데 그 사실을 찔리니까 교육감한테 또 전화가 와요. 교육감이 나 교육감 누구인데 서울과학고등학교 선생님이 뭘 아냐, 교육 제도나 이런 입학에 대해서 확실히 아는데 민족사관고등학교도 특목고여서 이거 합격했는데 서울과학고등학교 입시 원서 넣지도 못하지만 넣는 순간 우리 민사고도 불합격이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또 전화가 옵니다. 근데 그 전화의 주인공은 저희 아버지도 되게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친구한테 얘기했고 다 확인했다, 왜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계시냐. 그때만 해도 그런 말이 엄청났을 때였어요. 너는 내가 뭐 모두 해주고, 너가 뭐 유학을 간다고 하면 그 당시 돈으로 뭐 수억의 등록금도 주고 스키장도 만들 거라서 뭐 스키도 풀세트로 다 줄 거고, 되게 좀 무서워 보였고 어린 마음에 교장 선생님도 되게 미웠고, 그때도 정말 저는 당돌하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저는 서울과학고 너무 가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